이것은 P-2 스피릿 폭격기다. 그리고 어떤 단서도 의심도 비교도 없이 이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스텔스 폭격기다. 지구 어느 지점이든 어떤 목표든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하지만 그 그로만 이미지 뒤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군대가 숨어 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가까이 다가가기 훨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천 개의 절차들이다. 준비 과정의 수천 단계 중 단 하나에서라도 실수가 나면 값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비행기는 순식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잔디용 다트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509번째 탄약편대의 조립 복합시설 내부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항공 요원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그 무기는 나중에 B-2의 내부 폭탄창 안으로 들어간다. 이 건물은 엄격한 기후 제어 아래에 있다. 직원들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다. 탄약의 유도 섹션은 먼지도 습기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온도는 항상 화씨 68도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유는 유도 모듈 내부에 설치된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때문이다. 이 장비는 온도가 단 몇 도만 흔들려도 측정이 곧바로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는 탄약의 노즈 부분에 MAU-269 유도 섹션을 장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된다. 이 모듈 안에는 하키퍼 크기의 GPS 안테나가 숨어 있다. 그 아래에는 관성 측정 블록이 있으며 사람 머리카락 두께보다 더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 가속도계가 장착되어 있다. 제어 모듈은 항공기에서 표적 데이터를 받아 이를 조종면을 위한 명령으로 변환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 이것은 엄빌리컬 커넥터다. 바로 이것을 통해 비이는 폭탄이 아직 항공기 내부에 있는 동안 폭탄과 대화한다. 이 연결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탄약은 매우 비싸기만 한 쓸모없는 짐으로 바뀐다. 장착은 토크 렌치로 수행된다. 너무 약하게 조이면 진동이 연결부를 파괴한다. 너무 세게 조이면 하우징이 갈라진다. 그 다음에는 조종면과 구동장치가 들어있는 꼬리 모듈을 설치한다. 이 조종면들은 결코 평범한 금속판이 아니다. 각각은 별도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1도의 10분의 1까지의 정밀도로 각도를 바꿀 수 있다. 어떤 JDAM이든 이 건물을 떠나기 전 기술자들은 구동장치를 프로그램된 궤적으로 움직여보며 미세한 걸림조차 없는지 확인한다. 조종면 하나가 단반 초만 붙어버려도 그 다음 완성된 무기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다. 왜냐고? P-2의 임무 컴퓨터는 극도로 정밀한 탄도 계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작 5파운드 차이만 나도 타이밍과 궤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 JDAM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신관은 무전원 상태다. 유도 시스템은 테스트 모드에 있다. 탄약은 어떤 조건에서도 폭발할 수 없다. 신관에 전원을 공급하는 열전지는 항공기에서 투하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과부하 이후에만 활성화된다. 그 순간 전까지 이것은 그저 극도로 복잡한 금속 다트일 뿐이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각 탄약은 무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운송 플랫폼에 적재된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트레일러가 아니다. 이것들은 조립 작업장과 동일한 미세 기후를 유지한다. 겨울에 활주로를 잠깐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자이로스코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무기를 항공기에 장착하기에는 이르다. 먼저 B-2 자체가 준비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무기가 기계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면 B-2는 전자기 물리학의 관점에서 완벽해야 한다. 이건 이미 문제가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되는 세계다. 비행장에서 393번째 폭격 비행대의 정비 인원은 자신들의 최대 적과 마주한다. 그리고 그것은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다. B-2의 스텔스는 트릭도 마법도 아니다. 그것은 전자기 에너지를 극도로 정교하게 조작하는 기술이며 항공기의 표면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연료가 들어오기 전, 무장 적재 이야기가 나오기 전, 그리고 엔진 시동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전부터 항공기에는 저피탐 전문가들이 접근한다.
B의 표면은 일반 항공기처럼 도색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도로 치면 칠판의 흑연층과 비슷한 방사파 흡수 재료로 덮여 있다. 이 코팅 안에는 미세한 철입자들이 들어있으며 전파가 닿으면 진동하기 시작해 전자기 에너지를 열로 바꾼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대가가 있다. 재료는 극도로 취약하다. 새 한 마리, 우박, 심지어 강한 비, 어떤 손상이든 전파 반사를 의미하고 곧 탐지를 의미한다. 기술자들은 항공기 표면의 매 인치마다 점검한다. 칩, 기포, 긁힘, 거친 질감을 찾는다. 특히 주목하는 곳은 날개 전연이다. 바로 여기서 레이더 빔이 항공기를 처음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엔진 공기 흡입구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부분의 아주 작은 불균일도 이른바 레이더 산란체로 바뀐다. 사실상 적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신호등이 된다. 패널 이음새도 검사한다. 각 이음새는 도전성 테이프로 채워져 있으며 그것은 완벽하게 매끈해야 한다. 신용카드 두께만한 틈새 하나만으로도 레이더 반사 단면이 충분히 커져 항공기가 적 레이더 화면에 보이게 될 수 있다. 결함이 발견되면, 그리고 결함은 항상 발견된다, 수리가 시작된다. 손상된 구역을 특수도구로 조심스럽게 연마한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불필요한 반사가 생긴다. 너무 약하게 하면 재료가 고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수명이 분 단위로 측정되는 특수 흡수성 혼합물을 섞는다. 도포에서 실수하면 흡수제가 아니라 완벽한 레이더 반사체가 되어버린다. 재료는 스트로고하게 정해진 온도에서 경화되어야 한다. 너무 따뜻하면 기포가 생긴다. 너무 차가우면 접착이 되지 않는다. 경화 후에는 다시 연마하는데 이번엔 인치의 1000분의 1 단위로 재료를 깎아내는 도구를 쓴다. 최종 결과는 이렇다. 길이 1피트당 표면 편차가 종이 몇 장 두께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B의 정비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 당신은 단지 비행기를 고치는 게 아니다. 당신은 그 형상을 다시 빚어내는 것이다. 저피탐 전문가들이 전파와 조용한 전쟁을 벌이는 동안 다른 팀들은 기계 계통을 점검한다. B의 유압 시스템은 강철을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작동한다. 총 4개가 있다. 하나를 잃어도 괜찮다. 둘을 잃어도 비행은 계속된다. 셋을 잃으면 착륙은 가능하지만 승무원은 확실히 속옷을 갈아입고 싶어질 것이다. 모든 조종 구동계를 점검한다. 꼬리 날개가 없는 항공기에서 모든 표면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랜딩 기어, 브레이크, 바퀴, 승무원 생명 유지 시스템, 무전에서 폭탄투하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계통. 단 하나라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장 적재는 즉시 중단된다. 비행기는 단 한 발의 폭탄이라도 가까이 오기 전에 완벽해야 한다. 완전한 승인 이후에야 기술자들이 JDAM을 비행기 아래로 끌고 나온다. 각 폭탄은 유압 리프트에 올려져 폭탄창 안으로 들어 올려진다. 다른 폭격기와 달리 B는 외부에 무장을 달 수 없다. 모든 것은 오직 내부에,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폭탄창 도어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각각의 무게는 대략 SUV 한 대 수준이다. 힌지는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레이더 반사가 생긴다. 내부에는 회전식 발사 장치가 있다. 리볼버의 탄창을 떠올려봐라. 다만 2000파운드짜리 폭탄 8발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커진 것이다. 전체 구조는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360도 회전할 수 있다. 부드럽게 들리겠지만 안에서 8톤의 폭발물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달라진다. 그리고 맞다. 그 정도면 비행기가 살짝 흔들릴 정도다. 각 폭탄은 14,000파운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잠금 장치에 고정된다. 왜 그렇게 크냐고? 기동 중에는 과부하가 무게를 곱하기 때문이다. 이지 기동은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4,000파운드짜리로 바꿔버린다. 기계적 인터페이스는 펜이 동전 정도의 오차도 없이 맞아야 한다. 빗나가면 폭탄은 전원도 데이터도 받지 못한다. 장착부 안에는 JDAM이 항공기의 무장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지나간다. 이 연결이 없으면 폭탄은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 오브찬 자유낙하 탄약처럼 수 킬로미터를 빗나가면서. 좌표는 지상에서 폭탄에 로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투하 직전 마지막 몇 초까지 항공기 임무 컴퓨터 안에 남아있다.
이것은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행 중에도 목표를 바꿀 수 있게 해주며 전장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무장이 완전히 적재되어도 단약은 여전히 비활성 상태다. 신관은 무전원이다. 유도 시스템은 잠들어 있다. 작동하는 것은 통신 및 진단 채널뿐이다. 철학은 단순하다. 무기가 똑똑해지는 순간은 늦을수록 더 안전하다. 하지만 항공기가 적재를 끝내고 무장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지상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살아남아야 한다. 509번째 편대의 작전 지원 포드라텔레니에 이른바 EIF 매장에서는 B-2 조종사들의 생사를 북활로로 좌우하는 장비를 준비한다. 이 비행기는 나스톨코 높은 고도로 올라가며 객실이 감압될 때 즉시 산소에 접근하지 못하면 스멜트를 의미한다. B-2의 정확한 비행고도 한계는 기밀이지만 그것은 나톨코 높아서 일반 산소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종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폴노체난 고고도 압력 코스튬이다. 마스크는 극한 고도에서의 호흡을 모사하는 특수 장치에 연결된다. 그것은 조종사가 과부하를 받는 상태에서도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누군가가 내 가슴 위에 올라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전문가들은 마이크를 프로벨한다. 통신은 완벽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여보세요, 들리나요? 애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종사의 헬멧 하나만 해도 대부분의 집보다 비싸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머리 보호구가 아니다. 내부에는 투영 디프레이, 야간 투시 호환성, 그리고 핵 폭발의 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사시 시스템이 들어있다. 바이저는 완전히 투명한 상태에서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밀리초 만에 전환될 수 있다. 인간의 눈이 밝은 빛의 고통을 느끼기 전에. 구명조끼도 점검한다. 비상 라디오 비콘, 신호 거울, 물 정화 알약. 이 모든 것은 승무원이 적 영토 위에서 탈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특히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항지 대과부하 코스튬이다. 그 팽창 섹션은 스트로고 정해진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적으면 조종사는 기동 중 의식을 잃는다. 너무 많으면 호흡이 불가능해진다. 이 코스튬은 각 조종사에게 맞춰 개별 제작된다. 키가 6피트 2인치인 사람에게 완벽한 것이 몇 인치 더 작은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모든 점검이 끝나면 지상팀은 미 공군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과정 중 하나로 들어간다. 보통 급유는 엔진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핫 리퓨얼링 모드에서는 엔진이 계속 돌아간다. B2의 4개 엔진은 모두 저속 출력으로 유지된다. 각 엔진은 알루미늄을 녹일 만큼의 열을 뿜어낸다. 이 모드는 356틀 막시말로 빠르게 출격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시스템을 정지했다가 다시 기동하는 수시간짜리 치크레을 피한다. 연료 담당 인원은 우주 비행사의 스카프 안대열처럼 보이는 은색 열반사 코스튬을 입고 항공기에 접근한다. 이 코스튬은 극한 온도의 크랏코브레만 모스데이스트웨어를 견딜 수 있다. 롬노 문제가 생겼을 때 연료 호스를 분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팀의 모든 구성원은 30피트까지 거품을 분사할 수 있는 소화기를 들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정교하다. 첫 단계는 접지다. 비행 중 항공기는 수천 볼트의 정전기를 축적한다. 연료 증기 근처에서 불꽃 하나면 폭발은 궤도에서도 보일 것이다. 정원용 호스만큼 두꺼운 접지 케이블이 랜딩 기어의 특별 지점에 연결되는데 그 지점은 금속이 노출된 채로 남겨져 있다. 고성능 호스는 단일 급유 포트에 연결된다. 연료는 분당 600갤런의 속도로 주입된다. 전체 절차는 30분도 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시간 동안 항공기에는 JP8 연료 16만 7천 파운드가 들어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만이 아니다. 연료는 완벽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앞쪽이 너무 많으면 항공기는 앞이 무거워진다. 뒤쪽이 너무 많으면 안정성을 잃는다. 날아다니는 날개에는 호가 없다. 실수를 보정해줄 꼬리가 없다. 균형, 그것이 전부다. 연료의 온도조차 중요하다. 너무 차가우면 엔진을 통과하기 어렵다. 너무 뜨거우면 증기 막힘이 생겨 비행 중 엔진을 꺼버릴 수도 있다. 팀은 압력, 유량, 온도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소음은 귀가 멎을 정도다. 각엔진은 끊임없는 폭발처럼 들린다. 대화는 불가능하다. 오직 손짓만 사용한다. 급유가 끝나면 B는 완전 적재, 완전 급유, 점검 완료, 저피탐 확인 완료, 그리고 마침내 승무원을 받을 준비가 된다. 조종사들은 전방 착륙장치 뒤쪽에 해치로 들어가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카타풀 좌석에 몸을 고정한다. 그 좌석은 정규 고등교육 전체 비용보다 더 비싸다. 이것은 단순한 의자가 아니다. 이는 종합 생존 시스템으로 비위가 뒤집혀 있거나 고도가 연기라도 1초도 안 되어 승무원을 위만 밖으로 튕겨낼 수 있다. 승무원은 조종석에서 자리를 잡는다. 산소 라인을 연결한다. 헬멧을 인터컴에 연결한다. 시동 순서가 시작된다. B의 조종석은 바늘 계기들의 나볼이 아니다. 조종사 앞에는 디프레이와 클라비아투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리 파넬이 펼쳐져 있다. 아날로그 스칼라는 없다. 전부 디지털이다. 임무 컴퓨터 하나만 해도 아폴로 프로그램 전체의 능력을 뛰어넘는 연산 성능을 가진다. 하지만 초기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모든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관성항법 시스템이 정렬을 시작한다. 과정은 8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항공기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1인치라도. 링레이저 자이로스코프는 지구의 회전을 감지해 자신의 공간 위치를 오프레델한다. 어떤 품의 샤틀스토든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 다음 GPS가 로딩된다. 하지만 오브찬 민간용이 아니다. 이것은 군용 암호화 신호이며 야드가 아니라 피트 단위까지의 정밀도를 제공한다. 활주 중 조종사들은 조종면 점검을 수행한다. BE에는 방향타가 없다. 수직 안정판도 아예 없다. 요 편향. 제어는 날개 끝에 분리형 에어브레이크가 맞는다. 한쪽만 펼쳐 저항을 만들어 항공기를 회전시킨다. 이 표면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조화 비행은 불가능하다. 엘레보는 전체 동작 범위를 통과한다. 위로, 아래로, 차등으로, 롤 제어를 위해 각 움직임은 여러 센서로 포털된다. 날아다니는 날개에서 조종면 하나의 고장은 항공기 손실을 의미한다. 심지어 지상 활주조차 여기서는 별도의 과학이다. 앞바퀴는 주 착륙 장치보다 110피트 앞에 있다. 조종사는 매번 회전할 때마다 그 거리만큼 앞을 생각해야 한다. 너무 급하면 주 착륙 장치가 유도로를 벗어난다. 트럭을 운전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트럭은 33만 6,500파운드나 나가고 20억 달러짜리다. B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레이더 잡음 속에 녹아들며 남기는 것은 오직 결과뿐인 동안 지금은 안녕.